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주기적 테마고요. 주기적 테마는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들어가서 주기적 테마라는 이런 얘기가 있냐. 그래서 백과사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지백과사전. 네, 역시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주기적 테마. 어, 을 떼고 봐도 역시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뭐 검색을 했더니, 지식백과사전을 검색을 했더니, 없더라. 그렇죠.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어디 갔지? 이건가? 어? 이 얘기를 똑같이 이 밑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래서, 유기적 테마가 없으면 뭐 비주기적 테마도 당연히 없죠. 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게 이 테마죠, 테마. 테마. 네, 테마. 네. 테마를 딱 찾으면, 이제 주식에서 얘기하는 테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 테마 자체도 이 주식에서 얘기하는 테마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네. 정확한데 있다. 이거요? 매일경제에서 이 테마 펀드 얘기지 테마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없다는 거죠? 이 테마터가 일단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 증시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용어잖아요. 이 테마도. 근데 일단은 이 주기적 테마도 없지만 테마부터가 없으니까 테마부터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5년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찾아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본 지 한 5년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기적 테마의 이제 목차라고 하면 이제 계절 테마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테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라고 하면 이제 보통 4년에 한 번 나오는 이제 총선하고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선과 대선으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스포츠 테마가 또 월드컵부터 이 월드컵과 축구, 그다음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예, 올림픽 얘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외에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테마주를 분류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은 했으니까 얘는 이제 지금 이제 구분하는 그거고요. 그래서 주기적 테마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봄에는 황사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날 행사가 있고, 여행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레저 테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위닉스를 보든 항공약품을 보든 그러면 항공약품은 왜 보냐? 예. 그리고 휴비츠는 내가 왜 보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편한 거고. 그러면 내가 이 황사 테마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위닉스는 내가 공기청정기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안국약품을 산 상태에서 이건 눈 관련 의약품이잖아요. 근데 이 눈 관련 의약품이 삼일제약이 또 있는 거죠. 얘하고 얘를 같이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둘 중에 한 종목만 사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그럼 안국약품과 삼일약품 둘 중에 뭘 기준으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안국약품과 내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재무추이. 네. 무조건 재무추이를 기준으로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족하죠. 연간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만족을 못하죠. 그 다음에 안국약품 말고 아까 하나가 더 있었죠? 삼일제약. 그럼 삼일제약은 만족해? 삼일제약은 만족할까? 그러면 삼일제약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 다섯 개도 만족 못하고, 음, 얘는 무조건 만족을 못하니까. 그죠? 유보율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1000%고, 얘는 2000%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안정적이냐? 안정성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세가 안국약품이 이 삼일제약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33%에 뭐 900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 이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뭐 4억이면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매출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매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일제약하고 한국약품하고 얘도 25% 증가니까 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라면 안국약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무조건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휴비츠도 안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안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솔고바이오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종목만 기본적 분석을 일단 우선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차례대로 한 이후에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지 말지. 지금 저라면 안국약품도 안 사고 삼일제약도 안 살 것 같아요. 두 개 다. 그러면 내가 봄테마 뭔가 하나는 무조건 하고 싶어. 지금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차라리 위넥스가 나은가? 이 연간은 만족하는데 공기가 쉣됐네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얘도 하기 싫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찾아서 얘도 싫고 얘도 싫고 얘도 싫은 거죠. 그럼 나머지 얘를 이제 나머지 종목이 더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종목을 봄에 황사에 이런 종목을 내가 넣었다. 또 추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요. 네, 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연할 행사도 완구류로 이제 손오공이나 바른손, 뭐 홈쇼핑 업체로 뭐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뜰 가능성이 있는 거죠. 5월 달에. 그러면 선반영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좀 더 일찍 사고 이제 행사한다 그러면 5월에는 파는 게 낫죠, 그냥.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 나머지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절 테마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봄 봄은 이제 황사 테마인데 보시면 이 테마주들은 이 사명 변경이 굉장히 잦아요. 사명 변경 보시면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있죠. 이 사명 변경하는 회사는 사실 이 짜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송창 에어택이 이제 송창 오토택이 됐는데 지금 송창 오토택이 송창 오택이 있네요. 아직 얘는 존재하네요. 그리고 코웨이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웰크론 존재를 하고 해서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놔둘게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송창 오토텍은 내가 언제 사서 그러면 이제 최소 6개월 중장기 저항선 돌파로 내가 이제 진입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계절 테마니까 전에 써야 되겠지. 그죠? 겨울에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내가 사서 봄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서 봄에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12월에서 1월 요때 이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송창 오토텍을 여기서 보는 것보다 그냥 차트에서 그냥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역대차트로 그냥 가고 어, 나는 이 종목을 겨울에 사고 싶다. 이때 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그러면 나는 이때 사고 싶은 거예요. 이때, 겨울에. 겨울에 살 건데, 겨울, 그러니까 1월, 12월, 1월, 그 사이에 이제 나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12월, 1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월까지, 봄까지 내가 들고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실패가 있냐, 그것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단 5년을 먼저 보고, 안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를 또 더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서부터 또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한 요 정도,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산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겠다? 어떤 방식으로 사겠다? 이때 살 건데, 저항선 돌파로 사잖아요. 무조건 저항선 돌파로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 나는 사겠다잖아요, 사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짜리니까 다음 저항선은 요때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면 이 종목을 이 시점에 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기까지는 무조건 빔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막대기를 그대로 내려놓는 개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놓으면 만나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 긋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랬을 때 이 위치가 12월, 1월이냐? 지금 여기는 11월이잖아요. 그럼 11월은 나는 조금만 더 이따 사겠다. 그럼 다음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다음 포인트는 이쪽 오른쪽이 되잖아요. 이날 사겠다는 이 사는 날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아니면 이때 아니면 그 다음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이날이 되는 거지, 이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12월에서 1월 사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내가 사고 싶은 날은 언제냐? 진입하고 싶은 날은 하루, 이틀, 3일, 4일, 한 5일 정도가 이 진입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40일 중에 한 5일 정도만. 이해되셨죠? 네. 내가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거는 6개월짜리나
최소 3개월짜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 오른쪽은 11월, 12월 여기잖아요, 여기. 12월, 11월이고 12월. 12월, 1월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긴데 그러면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이미 급등을 했으니까 저항선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날 사고 싶은 거죠. 내가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저항선 돌파를 이렇게 해서 이날 사거나 그죠? 12월이니까 아직 아니면 이날이 지나가면 내려가 버리는데 지금 이쪽은 2월이니까 2월에도 살래? 2월도 겨울인 겨울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근데 3월 가면 안 사겠죠. 성장 어떻게고 이런 접근 방법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 돈을 벌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 12월을 여기서부터 1월이 여기 요 사이잖아요, 지금. 요 사이에 나는 사서 최소 3개월 정도는 홀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고점 기준으로 내리거서 그죠? 그러면 이날이 나오는 거죠. 요 날 사든지 이날 사든지 이날 사든지 이쪽 날을 사든지 한 3일, 3, 4일 정도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이 2017년, 2018년 12월, 1월 여기죠. 그죠? 장대양봉이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고점을 기준으로 내리거서 그죠? 그러면 요 날 나오고 그 다음은 요 날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요 장대양봉이 나오는 요 날도 사도 뭐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12월, 1월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내리 꽂는 거니까 이쪽이 나오는 거고 요 날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 날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3개월 이 한 달 이상을 덮으니까 3, 6일 정선 돌파로 사도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가 이제 되실 거고요. 19년이면 20년이 또 있겠네요. 20년 12월, 1월 요때네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창 오토텍에 이제 지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봐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이때 사는 게 괜찮은가?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나? 그러면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낼까? 단기 투자를 도입을 할까 말까? 도입을 한다면 몇 월까지 매매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유닉스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가져가면 되고, 웰크론, 그 다음에 크리앤사이언스. 이 크리앤사이언스는 한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크리앤사이언스 가지고 한때 이제 좀 많이 먹고 나오거나 막 했었는데, 얘가 이랬던 거죠. 요거죠.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의. 이게, 어, 공기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를 그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중학, 중학교가 해당되는 데는 모르겠는데, 이때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초등학교에 다 의무적으로 교실에다가 설치하라고, 네,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이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요때 조금 하다가, 네, 너무 올라가지고, 쫄아서 못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얘도 보면 10배 맞죠? 정부 정책 수혜주가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간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정부정책 수혜주가 얘네들 여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에는 뭐 200억, 뭐 300억 막 이러다가 이제 두 배로 점법을 하는 거죠. 음, 500억으로, 음, 600억, 700억, 음, 900억, 1100억, 1500억 음, 이런 식으로 점법을 하니까 차트가 10배가 가는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최소 20% 이상씩,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초고속 성장주니까 30% 이상씩. 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정무정책 수혜주도 음,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요거? 네.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긴 할 텐데, 휴비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약품, 삼일제약 다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테마주에는 이제 신일산업, 선풍기죠, 어떻게 음, 보면. 음, 그다음에 위닉스, 오텍, 위닉스는 여기 또 나왔는데, 사실 이 위닉스는 공기청정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름 테마주로 잡기에는 조금 그래요. 얘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롯데푸드, 그다음에 이 닭 가공업체. 음, 그 중에서 이제 마니커 얘기는 음, 해드렸었잖아요. 제습기 뭐 이런 것도 빼버릴까요? 유닉스는 앞에서 했기 음, 때문에 빼는 거고. 여름 하면 또 이제 전기 테마가 이 전력 설비 업체. 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기 테마 관련된 이 업체들이 또 이 남북 테마하고 또 엮여 있어가지고 이 양쪽에 엮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 애들을 좀 많이 한때는 많이 했었죠. 음, 그다음에 장마, 태풍 테마, 남해와기나 조비. 특히 이제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하는 이 비료 업체들 중에서는 이 음, 조비도 좀 날라갔다가 조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음.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지랄 맞은 종목? 네, 이런 종목 중에 하나. 지랄 맞은 종목 중에 하나. 역대로 여기가 이제 한 9,000원? 여기가 지금 52,000원? 5배네요. 음, 그죠? 이게 5배고, 여기는 지금 8,000원? 여기는 48,000원, 한 5만 원 하니까 여기는 6배? 그죠?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3,000원, 여기는 8만 원이니까 음, 20배가 훨씬 넘죠. 그죠? 음, 한 25배? 이렇게. 이런 이제 권력이 있던 거죠. 음, 과거에 지랄 맞았던 이런 종목은 미래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적을 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전에. 음, 그래서 이 종목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해화학을 했었는데 남해화학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얘를 조금 하다가 말았죠. 3Q가 3Q,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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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Q. 4Q 적자 종류. 전형적인. 그리고 지금은 남해화학을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비료주는 남북화, 음, 그래서 북한에 비료를 이제 퍼줄 때, 음, 그때 이제 매출이 생기는, 음,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매출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주죠. 음, 그리고 이제 파루도 이제 엄청 유명한 종목이죠. 지금도 살아있나는 모르겠는데, 파루도 잠깐 보시면 살아있네요. 참 질기네, 얘는. 얘도 이제 지랄 맞았던 종목. 예. 네. 그래서
과거가 참 휘황찬란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10배 그냥 날아갔던.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빼도 이게 이제 1년의 변동폭이 여기서부터 지금 3,000원인데 7,000원, 그냥 2배 이상 그냥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한 일주일? 음, 2배까지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 이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굉장히 유명하고 상패 안 된 게 참 이상하네. 음. 상패를 할 만한데 상패를 안 했어. 인물이 15.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상패 안 하나? 막 이런 음, 상패를 할 만도 한데 막 이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찾아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음, 예. 근데 요즘에 음,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한때 돈을 쓸어 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얘 재무제표를 보시면 돈을 막 쓸어 담았었거든요. 얘가 지금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음, 거의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한 음. 절반이 넘네요, 그죠? 그러네. 당기순이익도 만만치 않고, 음, 그죠?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음, 그죠? 순이익이 굉장히 좀 많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역대 차트를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것도 정부정책 수혜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밀려도 이제 이 13,000원에서 지금 7,000원으로 반토막밖에 안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음, 지금도 돈 많이 벌잖아요. 음, 그런 게 이제 여름 테마. 음, 지금이 여름이죠. 음, 그래서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팔아야 될 때인 거죠. 음. 사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위에서 음. 어, 원건은 12월에 생겼지. 성장 오토텍에서 이제 고 한 2달, 3달 그때 이제 내가 살려고 할 때 음, 매수하는 날 이 음, 결정을 막 이렇게 내렸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 자체가 음,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종목명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음, 종목명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동우,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도 이명박의 4대강 수혜주.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작업을 하면서 하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엄청 많이 깔았잖아요. 길거리에도 깔았지만.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수혜주로 진짜 날라갔죠. 음, 얘도 10배 이상 날라갔으니까. 삼천리 자전거. 지금 슈퍼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걸 먹었던 거죠. 요거 먹고 요것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로 돈 번 사람들이 슈퍼게미가 많이 됐죠. 삼천리 자전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음, 이런 식으로 테마가 끼면서 정부정책 수혜주도 같이 이제 음, 가는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알고 알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방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어디에 전기를 뭐 어떻게 해주길래 수혜주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철호테크다 그러면은 어, 지하철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도 막 공급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한전에만 이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지하철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뭐 연장을 해가지고 뭐 복선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엮이는 거죠. 재룡전기. 재룡전기도 한때 좀 많이 했던 종목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어서 재룡전기를 찍어주시고 재룡산업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차트는 이런 모양이고 왜 많이 했었냐 그러면 재무제표가 이제 무난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분기고 연간이 네, 무난하죠. 그죠? 유보율이라든지 유보율이 여기서 반토막 났다는 거는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괜찮죠. 그죠?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 전기도 보면 유보율이 반토막 난 적은 없으니까 아직은. 근데 얘도 보면 뭐 꾸준히 돈은 잘 벌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근데 분기를 봤을 때 분기도 이 정도면 좀 선방하고 있는 지금 재룡전기. 그다음에 계양전기 어차피 다 비스무리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가을 하면 이제 이 영풍재지 얼마 전에 보여드렸나요?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음, 영풍재지가 또 영풍재지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지금 보시면 적자인데 분기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날아가는 게 이 실적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 영풍재지는 일본국도 엄청나게 큰데 있다. 아, 모르겠다. 예,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엄청 크더라. 그래서 스트리트 뷰로 이 다리 건너면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회사, 이 회사. 예, 이 공장이죠. 제지주. 꽤 크죠. 저 뒤에 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해가 안 돼. 이럴 만한 호재가 뭐가 있을까? 근데 비닐이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종이백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수혜자로 날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왜 저러는지. 이제 저렇게 주가가 이제 지금 보면 저점 대비 뭐 1,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25배 올랐거든요. 안 사고 말죠. 이 25배 올랐으면 반토막은 조금 날 거고, 사실. 실적이 없으면 원복도 하니까. 그래서 태풍이 오면 이제 비료가 이제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업체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근데 이게 가을 테마인데 아까 여름 테마라고 잘못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 테마, 저희 테마. 그죠? 네. 이게 가을 테마니까 밑으로 내려야 되고요. 요새는 뭐 여름에도 음, 손세정업, 손세정제, 그 다음에 소독, 방역, 뭐 이 제일바이오. 굉장히 유명하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겨울은 이제 추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회사들 매매법도 이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잘 안 해요. 그다음에 영화 관련 업체 이 뭐 CJ, CGV, CJ ENM, 이 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 다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분야 자체를. 제가 오락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영화를 막 꾸준히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사, 얘네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고, NC 소프트가 막 날아가는데, 뭐 어떤 게임에 이 유저들이 돈을 이제 막 엄청 많이 쓴다. 음, 돈을 써야 이 게임을 뭐 다음 음, 판으로 넘기고, 뭐. 근데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음, 그래서 조금 저하고는 좀 생소한 음, 이 사면 손해보는 사면 떨어져요. 사면 음, 신기하게. 근데 저랑은 너무 안 맞아. 음, 가스 회사들도 제가 잘 안 하는데 음. 음, 부산가스 얘를 아, 부산가스가 날아가 버렸네.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삼천리, 삼천리, 천리는 살아있죠. 아 요즘에 이거. 근데 어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거죠. 상장 주식수. 음, 얘도 4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음, 아까 이런 회사가 있었잖아요. 음, 테마에서 이 유신이 음,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상장 주식수가 적으면 유통 주식수가 적고 유통 주식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끌어올리기가 음, 쉽게 얘기하면 장난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음, 근데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매매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힘드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많이 나오는 음, 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막 음, 긁어야 나오는. 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틱을 보시면 이 빈틱이 이제 막 중간중간 보이는 거죠. 음, 지금 이거는 이제 장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 막 비어 있는 틱이 보이는 거죠.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외시켜 버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안 뜨는 거죠. 음, 가스나 뭐 이런 회사들은 유통주식수가 다 부족해요. 음, 조금이.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음. 겨울에는 이제 독감테마 뭐 이런 회사들 사료주 생뚱맞게 사료주가 여기 나왔네. 저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1월 달에 상승했던 종목, 음, 2월 달에 상승했던 종목, 3월 달에 음, 상승했던 종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음, 이 3,000개 종목 중에 뭐 1%, 그럼 음, 30개 종목을 출연할 수가 있잖아요. 음, 딱 30개 종목만 출연내든지 아니면 한 5%. 음, 그러면은 3, 5, 15니까 한 150개 정도 되잖아요. 음, 그 15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어떤 엑셀 시트에다가 내가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제 연속으로 상승했어? 아니면 음, 내가 1월에 사서 몇 월에 판다면 음, 음,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치. 그리고 주기가 그리고 딱 맞춰서 이게 엄청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또. 엄청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게 부지런해지기도 쉽지가 않고. 이 종목이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핸들링도 잘 안 되고. 가까운 놓친 것 그리고 같아. 엑셀로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 음, 종목을. 음. 거기가 없나?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영문에다 다 때려박고 음, 위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막 이제 음, 검색해가면서
아니면 내가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남북 테마, 남북 경협주라는 게 이제 용어 자체가 남북 경협주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전쟁 관련된 음,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면 음, 이거는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면 수혜줄 음, 이 얘기인 거죠. 음, 그러면 위에는 경협주는 남과 북이 화해를 한다면 수혜주는 그러니까 수혜주 찾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남북 경협주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때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낫죠. 음, 그죠? 지금 뭐 음, 시끌시끌하잖아요. 음, 이 방산주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음, 그러니까 방산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방산주의 대표 기업이 한화잖아, 한화. 음, 한화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잘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음, 역대 최고가 경신하면서 막 가야 되는 거니 가야 정상인 거지.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 정상이거든요, 사실. 하나가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에어로스페이스. 얘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14,000원부터 14만 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딱 10배네요. 그죠? 근데 얘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버리면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예. 이게 대장주라는 거지, 대장주. 예, 이게 대장주. 방산주에서의 대장주는 얘 이거죠. 지금은. 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얘였나? 예, 얘가 대장주였던 거죠.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대장주였던 거고, 사실 이제 시총도 얘가 더 전에는 한화테크인 얘가 지금 시총이 5조잖아요. 음,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훨씬 클 거거든요, 시총이. 6조밖에 안 되네. 음, 조금 더 큰 거네요, 지금. 음,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배가 날아간 거잖아요. 음, 그래서 6조가 됐으니까 얘는 원래는 6천억짜리였던 건데 회사에서 음, 이쪽에서는 음, 6천억짜리 회사가 6조가 된 거죠. 음, 3년 만에. 음, 그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여기서 16,000원에서 55,000원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쟤는 10배 오르고 그러니까 음, 얘가 대장주였던 대장주의 개념이 음, 시총이 제일 큰 애를 얘기를 하잖아요. 음, 시총이 제일 크면서 이 대세 상승을 음, 이끄는 그 회사, 그 종목을 이제 대장주라고 칭하기 음, 때문에 음, 주도주는 아니에요. 음, 주도주는 아니고 대장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는 한국 항공우주 이거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나 이제 이 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이거 외에 이제 기타 종목으로 이제 뭐 빅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그 긴장 완화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가 이제 음, 대표적으로 뭐 소도 갖다 주고 막 음, 대표적으로 퍼준 회사니까. 음, 그다음에 현대상선이었는데 지금은 HMM으로 사명이 변경된 거고요.
HMM이 아직도 HMM인지 한번 보면 HMM 맞죠?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엄청 많이 올랐죠. 상선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다 알고 있는 회사니까 넘어가고. 이 남북 테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미연합훈련인 거죠.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3월에서 시작하는 이제 이 훈련인데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이 회사가 또 이 회사가 아니라 이 훈련이 있는 거고 뭐 림팩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이 키 리저브 훈련이라고 했다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라고 했다가 뭐 이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3월 달에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이때. 근데 1년에 두 번 훈련을 해요. 한미 연합 훈련을 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요동을 치는 거죠. 이 방산주가. 그리고 얘네들은 죽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얘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래서 삼성 테크인은 이제 없어지고 얘는 하나테크인으로 넘어갔고 하나테크인이 얘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사문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회사로 됐다가 이 회사로 바뀌었는데 미래 ING, 미래 ING 아직 있네요. 아직은 살아있네요. 이렇게 사문 변경을 하다가 그냥 상폐되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문 변경을 하는 이런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덜한데 이런 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때 빅텍 가지고 이제 좀 재미 보다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빅텍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 지금도 4,000원이면 꽤 비싼 편이라서 저는 이제 2,000원대, 1,000원대 요때하고 막 그랬던 회사라 여기서 빵 뛰고 나서는 안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빅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음, 빅텍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동고속도로죠. 덕평 IC를 지나다 보면 이 왼쪽에 거리뷰로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거든요. 처음에는 이 회사가 요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빅텍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생소하다 그랬었는데, 저 빅토리, 빅텍, 뭐 빅텍 하다 보니까 이 밤에 보면 얘만 보이거든요. 근데 낮에 보니까 여기 빅텍 있고 여기도 빅텍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면 작전 대상이라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600원 하던 게 14,000원. 8배 정도 그냥 오르는데 3개월도 안 걸렸잖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빅텍 소개를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 얘기도 살짝 해드리면 퍼스텍이 역대 차트로 갈게요. 먼저 이렇게 역대 차트는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추이를 보시면 연간으로 요때 제가 이제 좀 이때부터는 아예 이제 이 음, 회사는 그냥 손을 뗀 거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실적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관심 갖기가 좀 그렇죠. 비슷해. 어쨌든 군수 업체이기 때문에 군수 업체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텍이고 음, 내가 이 빅텍을 산다 그러면 3월 달에 훈련이 있는 걸 알아요. 그죠? 음,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사야 되겠죠. 그 전에. 그 전에 사서 3월 달에 팔든지 아니면 4월 달에 팔든지 한참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월 달이 이제 거의 최고 좋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4월 15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 음, 태양절. 음, 그러면 이제 또 북한에서 또 음, 한바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음, 시끌시끌해지잖아요, 이때가. 그러면 빅텍이 그때 반짝반짝 할 거라는 거죠. 퍼스텍도 마찬가지지. 빅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항상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여기 음, 여기 음, 여기가 3월 13일 그 이후에 요렇게 그죠? 음, 여기 그럼 여기만 페일이고 여기 음, 여기 여기도 페일이라고 봐야죠. 여기는 엄청 많이 벌겠네요. 여기도 꽤 벌 거고 여기 그 훈련이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도 실패고 음, 지금 한 두 번 실패고 나머지는 다 성공이잖아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 그죠?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야 되는 게 상반기 한 요쯤이잖아요, 지금. 요쯤. 여기는 좀 돈 많이 벌 거고, 여기도 좀 벌 거고, 여기는 조금 일 거고, 여기는 페일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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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빼고는 다 돈을 벌 가능성이, 여기도 좀 못 벌라나? 그죠? 전체적으로 돈 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1월에 사거나 12월에 사거나 해서 내가 3월이나 아니면 4월 정도에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아니면 뭐 그 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총선에는 뭐 제주주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월드컵은 치킨 항상 치킨하고 맥주니까 뭐 중국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음, 당연히 중국 테마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민주당이죠? 이게 기본이죠, 당연히. 네. 뭐 국민의힘 직공기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바이오, 이 정도만 얘기하고 국제역.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구제역 테마가 발생을 했어.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 소나 돼지나 양 이런 이 동물 전염병이란 말이야. 음, 동물의 전염병이 생겨버리면 소하고 돼지는 못 먹잖아요, 이제. 먹기 꺼려지고. 그러면 당연히 수산 쪽으로 눈이 돌아가니까, 예, 그런 관련 업체들이 뭐가 있는지 이해되셨죠? 무슨 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알고 있으니까. 음, 음, 프라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성장주고 뭐 3D 테마, 이 프린터 테마에 차량 경량화 테마에 요즘에는 전기차 테마까지 이제 또 엮이고 막 해가지고 막 가고는 있는데 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 전방산업이 전방산업이 잘 가냐? 전방산업의 매출? 뭐 얘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 자동차가 잘 팔리면 코프라도 잘 가는. 휴대폰이 잘 팔리면 휴대폰 부품업체도 잘 가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현대 EP가 지금 현대 현대 EP가 이름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쳐본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것도 좀 찾아가지고 얘도 선행명령이다. 나중에 찾을게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서린바이오, 영조, 우리텔레콤, 대동공업 이름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되고 매매법은 다 동일하니까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단발성 테마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치인 테마. 지금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 게 어, 누구지? 그 대통령 와이프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모통원이잖아요. 지금 사모통원이 지금 오늘도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왜 연예인 테마라도 이제 지금 당장 기억이 나는 거는 딱 좋긴 하지만 예전에 싸이 아버지가 주식을 들고 있어가지고 날아간 적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싸이 아버지.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소문이 안 나면 올라갈 수가 없겠지. 그렇죠. 뭐 소문을 일부라도 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는 사실 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그래야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내가 오늘이 1월 달이야. 그러면 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막 그렇죠. 1월에, 그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좀 부지런해야, 어느 정도 좀 부지런해야 이게 좀 이제 이게 먹히는 거지. 이거 말고도 이제 막 오늘 급등한 종목이 뭐야? 막 이런 것도 막 매일 쳐다보면서 아, 이게 왜 날아가는지,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심상치 않은 애들이 있어요. 이 유신도 보면 매출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4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도 4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죠? 여기는 한 50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세가 기존에는 또이또이또이또이였는데, 증가세가 윤석열 오면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그러면, 얘도 뭔가 엮여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이 회사도 윤석열 테마주거든요. 이 유신, 이 유신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리고 매출도 일으키는 걸 보면 진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는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에는 뭐 또이또이였던 이런 회사가 왜 갑자기 매출이 좋아지냐는 거지.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살까? 뭐 이런 엮여 있든 말든 어쨌든 나는 이제 이 쫀지포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테마주를 좀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주기적이다, 비주기적이다, 단발적이다,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뭐 중복되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버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뭐 예제 이런 거 다 한두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비중을 줄이고, 이제 저쪽 비중을 이쪽에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이쪽 비중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후루쿠 테마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후루쿠 테마를 좀 줄이고, 공식 테마를 좀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국가 정책 수혜주까지도 편입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수업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아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장기 투자 방법 이해하고, 그러니까 종목 선정, 성장주, 진입과 청산 전략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요. 이제 빼고 정무정책 수혜주 이쪽에 이제 넘어가서 대시세, 대시세 종목의 비밀부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수요일 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